아이 핸드폰 어떻게 관리할까? 공부도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핸드폰 관리가 8할. 안녕하세요.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핸드폰, 태블릿 얘기해 볼게요. 핸드폰 때문에 속상한 집 많으시죠? 사실 저도 조금 전 작은 애와 한바탕 하고 이걸 제작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부셔버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아이가 입시가 끝나고 성인이 되면 관계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학창 시절은 공부에도 중요한 시기이지만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20살 이후에는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가 좋아지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 공부 생각해서 막무가내로 아이와 합의도 없이 핸드폰이나 PC, 태블릿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이와 얘기를 많이 하고 충분히 합의가 되었을 때 무엇이든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집 얘기부터 해볼게요. 저희 집은 큰애가 투지폰 자체를 만든 건 중1 때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수능 끝나고 이틀 뒤에 샀습니다. 작은애도 마찬가지로 6학년 때 만든 투지폰 가지고 있고 중3 현재 스마트폰은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은 절대 사주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했었어요. 수능 후에 사주긴 했지만 말은 늘 너희가 대학 가서 알바해서 사라고 했었죠. 하지만 둘 다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하느라 본인의 태블릿이 있고 그걸로 게임, 카톡, 유튜브 다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없으니까 길 걸어가면서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지만 다른 건 똑같이 고민했고 현재도 고민 중입니다. 오히려 화면이 커서 게임도 유튜브도 더 재밌다고 하네요. 그래도 뭐 큰일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는 스마트폰은 일부 몇 명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학년 때는 수월했죠. 정작 고등학교 가서 몰래 딴짓하느라 많이 싸우긴 했지만요. 둘째는 특히 코로나 시작된 올해부터 더 많이 싸우고 있어요. 태블릿과 한 몸입니다. 모두가 다 게임하며 놀 것 같아도 사람들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큰애 친구 중에 중1 때 이사를 가서 연락이 안 되다가 대학을 붙고 나서 연락이 된 친구가 있어요. 연락이 안 되니까 뭐 어디 아픈가 뭐 큰일 난 줄 알고 걱정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엄마가 교사셨는데 중학교 때부터 얘는 아예 핸드폰을 못 만져봤다네요. 카톡도 아예 못하고. 그 친구 영재고 나와서 카이스트 갔더라고요. 모자 사이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핸드폰도 못하고 참아낸 그 친구도 대단하고 그렇게 관리한 엄마도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또 저희 조카가 지금 영재고 준비 중인 중2 남학생인데 그 집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일정 시간만 사용하고 하도록. 사실 핸드폰 사용이 생각보다 악영향이 큽니다. 공부하다가 잠시 보면 다시 집중하는데 20분 이상 집중력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고 IQ 검사도 이때 하면 15% 정도 떨어진다고 해요. 특히 어린 시절 스마트폰에 길들여지면 자라야 할 신경도 필요 없구나 해서 알아서 가지치기가 되는데 나중에는 되돌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빌 게이츠도 정작 본인의 아이들에게는 사용을 엄격히 금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렇게 보면 핸드폰을 아예 못 만지는 친구부터 핸드폰과 한 몸인 친구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제 의견을 말해 볼게요. 1. 최대한 기기 사용을 늦추세요. 아무리 착하고 공부 욕심 많고 해도 사용하면 할수록 하고 싶게 만드는 게 핸드폰 같아요. 일단 게임, 유튜브의 재미를 다 아는데 그걸 참기가 쉽냐고요. 사람의 의지력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어른도 어려운데 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부는 재미없지, 게임은 너무 재미있지. 최대한 가능한 한 미루고 밀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요즘에는 참 힘들어요. 두세 살부터 유튜브 보고 자란 세대들은 얼마나 컨트롤이 어려울까 싶습니다. 식당 가면 죄다 조용히 앉아 있잖아요. 핸드폰 보느라고. 저희 때만 해도 애들 어릴 때 식당 가서 돌아다니고 해서 자주 못 갔고 가면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고 왔어요. 조금 커서 식당 가도 안 뛰고 안 돌아다니니까 정말 살겠더라고요. 외식도 쉽고. 어린 시절, 유아기 시절부터 핸드폰 보고 자랐는데 어느 날 줄이고 끊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유아기 때 그렇게 했더라도 친구들과 가족과 몸으로 노는 것을 늘리면서 핸드폰 시간을 서서히 줄여보세요. 세상에 핸드폰 말고도 재미있는 게 많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이건 정말 노력하셔야 해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사줄 때 처음이 중요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사실 무조건 핸드폰, 전자기기를 못 쓰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학교 숙제든 과제든 컴퓨터로 해야 하고 모든 활동도 톡도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언젠가 사줘야 한다면 단단히 마음 먹고 사주세요. 핸드폰 관리는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사주지 마시고 하루에 얼마나 사용할지, 어떻게 사용할지, 뭐가 가능한지, 관리 앱을 사용할지 뭐든 처음에 단단히 준비하고 약속하고 사주셔야 해요. 시작할 때 이런 규칙이 없다가 나중에 관리하기란 100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핸드폰 관리 앱을 사용해 보세요. 말로도 안 되고 실갱이 하며 힘들이지 말고 앱을 사용해 보세요. 사실 저는 활용해 보지 않았지만 부모도 스마트하게 바뀌어야죠. 지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거짓말할 필요도 없게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패밀리, 구글 패밀리 링크, 그 다음에 스크린 타임. 이런 앱들은 아이가 사용한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기기를 잠그고 위치 확인까지 다 가능하다고 해요. 대신 구글 패밀리 링크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것들만 제어 가능하고요. 윈도우즈 환경인 데스크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패밀리가 제어하기 좋답니다.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까는지, 어디 들어가서 뭘 검색하고, 하루 몇 시간 사용하고 등을 리포트 메일로 보내온다고 해요. 아이가 할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이걸 허용할지, 얼마나 허용할지 메일로 날아오면 부모가 승인해야 게임이 가능합니다. 또 이동 3사의 아이 스마트폰 제어 서비스를 활용해 보셔도 좋아요. SK는 재미, KT는 자녀 폰 안심, LG는 자녀 폰 지킴이. 그런데 이런 앱들을 깔면 어떤 친구들은 뭐 중1, 2까지 무리 없이 잘 사용하지만 게임 좋아하는 웬만한 남자애들은 어떻게 아는지 다 뚫어요. 그 유명한 공땡폰도 다 뚫고 한다죠. 그리고 구글 패밀리 링크는 구글 아이디를 로그아웃 해버리고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서 게임한다고 하고 어떻게든 알아내더라고요. 검색할 때 뭐 땡땡 프로그램 뚫는 법 등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앱도 뚫리기 전까지의 방법입니다. 4번 예외 없이 규칙을 지킨다. 규칙을 어겼을 때는 엄격하게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는 말이 있죠. 한번 어긴 규칙을 눈 감아주면 조금씩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이건 그래도 된다고 학습시키는 겁니다. 제가 둘째를 이렇게 좀 기르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긴 것에 대한 페널티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조금 여유를 주는 게 좋겠죠. 주말에도 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해 놓는 거죠. 그냥 뭐 시켜주는 게 아니고 규칙으로 미리 정해서 보통 주말에 조금 더 할 수 있다 하면 주중에 더 잘 참고 열심히 한답니다. 5. 핸드폰 신데렐라 12시.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면 정말 이때는 자식이지만 어렵습니다. 입시 때문에 힘든 거 알고 할 거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 애를 매번 핸드폰, 태블릿 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학교에서 자습 끝나거나 학원 다녀오면 11시가 넘기 때문에 잠깐 보면 좋은 대화만 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스트레스 풀리게.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얘기 안 하고 사실 포기하고 마지막까지 지킨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건 12시가 되면 전자기기를 모두 방에서 빼놓는다 입니다. 단 그 전에는 방에서 뭘 하든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해요. 보통 핸드폰이 문제가 많은 게 뭐냐? 밤 늦게까지 보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학교 가서 졸리고 수업 잘 못 듣고 내신 망치고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저는 무조건 12시에는 빼놓고 자든 놀든 공부하든 뭐라도 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몇 시간 못 자니까 피곤한 건 비슷하겠지만 학교 가서 수업 듣는 건 조금 나았겠죠. 주말에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태블릿을 빼놓고 자면 다음날 쉬더라도 공부를 제정신에 더 많이 했고, 어쩌다 태블릿 보고 늦으면 다음날은 뭐 오전 다 망치는 거죠. 그래서 중3 둘 때도 무조건 12시에는 태블릿을 빼라고 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학교 수업을 잘 들어요. 전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켰답니다.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고학년은 이 정도라도 컨트롤을 꼭 해보세요. 6. 모범을 보이세요. 이게 제일 어렵죠. 애들에게는 못하게 하면서 엄마 아빠는 열심히 사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되도록 의식적으로라도 애들 앞에서는 사용을 줄이세요. 저는 애들 어릴 때는 애들 나오면 책 펴놓고 책 읽는 척도 해봤습니다. 정말 뭐 제가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신경 써서 책 읽는 모습 보여주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되도록이면 핸드폰 사용을 줄여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1. 최대한 늦게 사준다. 2. 사줄 때 처음이 중요하다. 3. 관리 앱을 사용하자. 4. 예외 없이 규칙을 지킨다. 5. 핸드폰 신데렐라 12시. 6. 모범을 보이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어머님들 반성은 하시되 괴로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아이와 사이 좋으면서 핸드폰 관리 뭐 완벽하게 했다는 분 못 봤습니다. 미치겠다 이런 분만 봤어요. 여기저기 방법론 말씀하시는 분들도 다 이론이고 본인들 자식들은 어떻게 하셨고 성공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핸드폰 중독인 건 저희 책임만은 아니에요. AI 시대에 프로그램도 배워야 하고 전자기기도 잘 다뤄야 시간 절약도 합니다. 그리고 욱해서 핸드폰 부셔봐야 공폰 찾아다니느라 공부만 더 못해요. 아이에겐 상처가 되니까 또 꾹 참으셔요. 조금씩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입시 끝나면 관계만 남는다고 했죠. 서로 사랑하는 부모 자식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